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후 겪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험이 있어요. 남편과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이게 집안끼리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 입시학원에서 처음 만나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닌 친구 관계였죠. 대학은 각자 가게 돼서 전혀 연락이 끊겼는데 군대를 다녀온 후에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서 우연히 다시 만나 연락이 자연스레 이어졌어요. 오랜 시간 함께 알고 지내긴 했지만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어서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로만 여기던 제게 남편이 갑자기 대학 졸업 축하 선물로 명품 지갑을 준비하면서 뭔가 의심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고백했죠. 물론 우리는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친구로서 소중히 여기며 고백을 꺼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의 우정을 망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날 고백하는 거야? 누가 봐도 내가 좋다고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진지하게 날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가벼운 연애가 아닌 결혼을 전제로 함께 시간을 보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함께 헤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 같아서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고 한편으로는 착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화목한 환경에서 자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은 조금 우울했어요. IMF라는 비극이 집안에 직접 미친 것이 시작이었답니다. 아빠가 하던 사업이 그때 맞중을 맞고 빚을 지게 되면서 우리는 살던 아파트를 팔고 작은 연립빌라로 이전했어요. 아빠는 실망하고 상심해하지 않고 술에 빠졌고 가출하거나 잠적까지 시도하며 우리를 힘들게 했었죠. 이러한 아빠의 존재는 징그러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실질적으로 가장이셨고 아빠 때문에 술에 대해 깊은 실증을 느끼셨죠. 중학교 때 딱 한 번 엄마가 깨어나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집안이 좁아요. 금세 저의 기척을 느끼신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들은 커서 결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해요. 여자들이라고 해서 꼭 결혼을 통해 행복을 찾을 필요는 없어.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엄마의 음성이 얼마나 씁쓸했는지 세월이 흐르더라도 제 가슴에 각인되었어요. 결혼에 대한 모호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서 제게는 남편의 고백이 부담스러운 느낌을 주었던 것 같아요. 생각은 자매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니들도 연애는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결혼이 아니라 연애를 하는 것이라면 솔직히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린 친구 관계를 넘어 연인이 됐죠. 서로 집안 이야기는 거의 안 나누었고 진지한 대화는 주제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도 결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큰 사고가 발생했어요. 환절기도 아닌데 몸살 기운이 나서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문득 생리를 건너뛰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아니길 희망했지만 저는 임신했었어요. 극초기였기 때문에 뱃속에 생명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고민하게 됐어요. 결혼만으로도 부담스러워서 생각을 멀리하던 저였는데 이렇게 혼자 만든 결과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과 공유해야 했어요. 남편한테 알리고 남편은 한숨을 내쉬면서 제가 임신했다는 말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며 비판했어요. 그리고 약간 과도한 발언을 했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것에 대해 혼란스럽게 느낄 수도 있었어요. 혼돈하고 있을 때 우리 엄마가 많이 고생하셔서 연세에 비해 더 초췌해 보였던 것 같았어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선물을 안겨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과 함께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엄마는 화들짝 놀라셨지만 가정을 꾸려 화목하게 살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댁에서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참고로 시부모님은 이혼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만 계셨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시아버지가 참석했고 시어머니와의 사이를 좋게 유지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큰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그런데
시누이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큰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었어요. 시누이의 남편은 대를 이은 사위였고 시댁은 원래 전통적인 막걸리와 부침개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시어머니께서 그 식당을 운영하시곤 했지만 시누이 부부에게 전가하셨어요. 시댁에서는 원래 시누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하자마자 분가를 했어요. 이어서 저희 부부는 식당과 가까운 동네로 집을 구해 나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제 결혼 후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말씀하셔서 그 집에서 5시간을 살다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갑자기 홀로 남게 되면 무서워서 어떻게 사야 할지 고민하던 참에 시어머니께서 너희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가 섬기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집을 구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의 제안에 대해 처음에 거절했을 뿐 아닌데 남편은 당황하기도 했어요. 이유는 취업 때문에 나와서 자취하다가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 오랜만이라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엄마도 혼자 오래 지내면 안 된다고 하셔서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우리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집은 넓고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아주머니 3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사용할 방을 보면서 머리는 이쪽으로, 다리는 저쪽으로, 거울은 어디 쪽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시어머니는 그들의 조언에 따라 우리가 사용할 침대와 가구를 배치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시어머니께서는 미신을 믿는 분이셨어요. 집 구석구석에 부적이 있어서 정말 소름 끼쳤죠. 결혼식 마지막 단계였기 때문에 정신없이 결혼했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6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가 돌아오셔서 정신 없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엄마와 큰 누나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애썼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랬던 거예요. 궁금해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힘들게 연락을 다한 아빠가 오열하며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간청하셨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고 했죠. 결혼식 이틀 전에 가족들끼리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아빠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나 언니들도 표정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했고요. 결혼식장에서 막내를 손을 잡고 입장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두에게 고마웠어요. 이렇게 감동적인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나는 여러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참석해줘서 결혼식이 잘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경황으로 인해 즐거운 결혼식은 미신하우스가 뒷전이 되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결혼 후에는 찜찜한 기분으로 지내다가 3주가 지난 어느 날 시댁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이른 날인데도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남편이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해도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또한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미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표정을 관리하기 힘들었어요. 시누이는 그 이야기를 다 경청했고 나는 그것에 대해 미심쩍어 하면서도 물어보았는데 시누이는 무조건 믿는다고 열변을 토해내셨어요. 그 정도로 잘 되는 것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 때문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건강한 아이를 낳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렇게 3주 후 화장실을 가야 할 필요가 생겨서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침대 아래를 쳐다봤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타박하셨어요. 결국 나는 잠깐의 혼란 뒤에 어떻게 된 건지 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냅둬 주세요. 만약에 뱃속에 뭐라도 떨어지면 어떡하라는 거죠? 어머니, 제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둡고 왜 방바닥에 앉아 계세요? 방석은 왜 깔고 앉으셨는지요? 그 앞에 물을 두신 거 아닌가요?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시지 않아도 될 건데요. 그리고 아들이 깨면 피곤해서 아침에 출근을 어떻게 할 거니까요? 이런 건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걔한테 묻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너희들을 위해서야? 내 깊은 뜻이 뭔지 감히 어찌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자고 있는데 그 밑에서 물을 두고 방석에 앉아서 솔솔 빌고 계시면 그것 때문에 소름 끼치네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더 놀라웠어요. 이 문제로 남편과 좀 다퉜어요. 그동안 참다가 못 참아서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창고에 이상한 제사상 같은 것을 맨날 차려놓는 것도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가끔 내 배를 가리키면서 손녀가 지금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짜증이 났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철저히 무시하시니까 내가 좀 어떻게 해봐달라고 남편을 따돌렸어요. 이 남편 놈이 자기 엄마 편을 들더군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니까요. 시어머니를 비꼬는 데까지 했어요. 나에게 쓸데없이 예민하다고도 했고요.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왜 임신하고 결혼해서 시댁에 와서 살고 있는지 후회하기도 했었어요. 나름대로 널리 알려진 시집살이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요. 임신한 상태에서 감정이 오락가락할 때 미신하우스에서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설마 오래 알고 지냈던 남편이 이런 집안 논란을 몰랐어요. 알았다면 아마 연애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제발 이혼하면 안 될까?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아까 계란 후라이 좀 볶아 먹었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오셔서 계란 터진 걸 보고 내일 운세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셨거든요. 입맛이 떨어져서 계란 후라이를 먹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서 나가 살자고 했어요. 집을 나와라. 급하게 나가면 집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떠나는 때가 있어야 나갈 수 있잖아요. 너는 진짜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해야 해요. 그리고 하는 말마다 불만이야. 말 못하는 약 있으면 내게 먹이고 싶다. 그렇다면 나중에 남편이 이해할 테니까 말해주시니까 정말 살맛이 나지 않았어요. 머리가 아프고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어요. 아빠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큰 연니한테 연락을 받고 놀라서 병원에 갔는데 아빠 얼굴을 보고 홀라당 주저앉았어요. 아빠의 얼굴에서는 임종을 앞둔 것 같은 생기가 없었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아빠가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시한부 진단을 받아들이고 지내셨대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제 결혼 소식을 접하시면서 운명처럼 생각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빠의 시간은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오늘 내일만 살아있다는 상태였죠. 제가 아빠를 마음에 들지 않는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엄마와 언니들이 충격받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던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고장이 나 버렸어요. 가뜩이나 슬프고 힘 빠지는데 휴대폰까지 고장 나니까 머리가 아파서 집에 오자마자 들어 누웠었고요. 당연히 같이 사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죠. 남편이 깜짝 놀라서 얼른 저희 엄마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늘의 부름은 듣지 못한 척 할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것. 박가사돈께서 이 세상의 여정을 마치고 하늘의 부름을 받아 너무 슬퍼 말아 하늘에서 고통 없이 사실 테니 저는 그때 저를 위로해 주시는 시어머니께 감사해서 손을 꼭 붙잡고 엉엉 울었었네요. 한치 앞도 모르고 그렇게 굴었던 거예요. 이튿날 한참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어디를 외출했던 것인지 그 시각에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주말이면 오전 내내 침대에 붙어 있는 저 인간이 왜 오늘은 민기적거리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외출까지 한 건가 싶어서 희한했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남편이 정장을 챙겨 입은 모습이 들어왔어요. 이 시간이 어디를 다녀온 거야? 근데 정장 입었네. 그것도 위아래 검은색. 어디 상갓집에라도 갔다 온 줄 알았어? 무심코 말이 나갔는데 남편 대답이 없더라고요. 제 시선을 피하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본능적으로 머릿속을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재빨리 휴대폰을 찾았다가 힘이 빠졌죠. 어제 고장이 난 참이었으니까요. 에이,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아는데 지금 다녀온 곳이 우리 아빠 장례식인 건 아니겠지. 내가 지금 억측하는 거겠지? 왜 대답이 없고 나를 쳐다보지를 않아? 안 되겠어? 내가 그냥 바로 병원에 가봐야겠다 가서 아빠를 뵈면 되니까? 소용없어. 그게 왜냐면 장인어른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새벽에 진작 연락이 왔었어. 뭐, 아빠가 정말로 돌아가셨다고. 게다가 연락이 왔다고. 그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당연히 바로 나한테 알렸어야지.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새벽 2시였고, 너 곤히 자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차마 깨울 수가 없더라. 미쳤어. 자고 있는 내 뺨을 쳐서라도 너는 날 깨웠어야 돼. 지금 벌써 점심때인데 너무 늦어버렸잖아. 전화 받자마자 나 안 깨운 건 백반양보해서 그렇다고 쳐. 어떻게 너는 이 시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날 안 깨워. 지금까지 난 늦잠 자는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 너무 분하고 허망하고 남편에게 실망스러워서 화를 냈어요. 전날부터 숨 쉴 때 불편했는데 진짜 숨이 턱턱 막혀오는 느낌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대꾸도 못하고선 고개를 푹 숙였고요. 저는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의 부고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신이 없었던 데다가 당연히 남편이 저를 데리러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들른 줄 알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렇게 지끈거리는 머리 부여잡고 나갈 준비를 하려고 들자마자 저를 향해 다가온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 깨우지 말라고 그랬다. 내가 그랬어. 우리 아들은 죄가 없어. 어머님 제발 그 허무맹랑한 타령 좀 그만하세요. 저주라고요. 제가 처한 지금이 상황을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친정아빠 장례식장에 못 가는 게 말이나 되나요? 얘기가 안 통하는구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나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없어. 내 손주의 미래를 망치게 내가 지켜만 볼 것 같니? 굳이 가야겠다면 강제로 널 막는 수밖에. 시어머니께서 제 뒤편을 보면서 눈짓을 하셨어요. 제 뒤에는 남편이 있었죠. 소름이 돋은 제가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남편이 더 빨랐어요. 뒤에서 저를 꽉 잡은 남편이 다시 저를 방 침대 쪽으로 데려갔죠. 힘의 우위에서 밀린 저는 침대에 억지로 앉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두 사람을 쳐다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으로 너무나도 진지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를 장례식장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는 듯 했습니다. 당연히 대장은 시어머니셨기에 저는 침착하려고 애를 쓰면서 우선 회유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필 지금 휴대폰도 고장났는데 친정 식구들한테 연락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에 저한테 이러고 싶으세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제가 몸도 너무 안 좋아서 두 사람이랑 씨름하고 싸울 기력도 없다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장례식장에 못 가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아빠 딸인데 무슨 악연이 있어서 제 뱃속에 아이한테 저주가 걸린다는 거냐고요? 내가 나의 깊은 뜻을 어찌할 수 있겠니? 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것이니 지금은 그저 얌전히 있으면 된다는다. 모두가 살자고 하는 길이니까. 그런 줄이나 알려 나랑 웃음도 순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자꾸나. 그래야 얼른 슬픔도 털어내 버릴 수 있지. 시어머니께서는 전혀 동료를 안 내비치셨고 화장대 의자를 끌어와서 오히려 제 앞에 앉으셨어요. 골이 깨질 듯이 울리더라고요.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서 있었고요. 저는 배가 뭉치는 느낌이 난다고 통증까지 있다고 말을 해봤으나 시어머니께서는 그건 저의 착각이라면서 황당한 응수를 하셨죠. 저는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차라리 웃음이 나더라고요. 개 같은 미신 타령이 심상치 않을 때 알아봤었어야 했는데 꾸역꾸역 참고 넘겼다가 결국 이런 사태가 났구나 싶어서 제 안일함을 원망했죠.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스트레스가 확 몰려들었던 건지 결국 기운이 빠져서 침대 위에 풀썩 쓰러지듯 눕고 말았어요. 한숨 자고 일어나라는 미친 시어머니의 소리가 들려온 직후였습니다. 갑자기 띵동하면서 현관 벨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으로는 누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멀찍이서 들려왔어요. 제가 억지로 정신을 다잡으면서 소리에 집중했죠. 당황한 남편이 누군가와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따라 나간 시어머니 역시도 휘말려서 소란을 일으키고 계셨어요. 그때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저희 작은 언니였어요. 진짜로 집에 있었다니. 역시 멀리 사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말은 거짓이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안심이 되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제 가족들에게 황당한 거짓말도 했음을 알 수 있었죠. 제가 멀리 놀러가서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다면 가족들은 그게 말이 되냐면서 믿지 않으며 자꾸 추궁을 해댔고 압박감을 느낀 남편이 몰래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왔었던 것이죠. 그 행동은 오히려 큰 의심을 불러왔고요. 작은 언니가 울먹이며 저를 부축해 주었고 저는 문 밖에 보이는 풍경에 한숨을 쉬었네요. 외삼촌이 제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그걸 말리려는 시어머니의 손길을 사촌 오빠가 강하게 뿌리치면서 욕을 하고 있었던 그때 이웃들은 소란에 놀라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경찰들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물었을 때 남편의 얼굴이 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한 형편이 된 언니들과 현관 쪽으로 향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하자 밀려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경찰은 놀라신 시어머니를 보고 머리가 아프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더 이상 말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마음이 맑아졌고 장례식장에 들르고 아빠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며 늦었다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들었고 아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아찔해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신우이가 나타나며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며 마음이 차분해졌고 신우이는 나를 욕하며 떠나갔습니다. 이후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애도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직장으로 내용을 보내며 소문이 퍼지자 남편이 찾아와 울면서 싸대기를 맞고 돌아갔습니다. 몇일 뒤 글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소문은 번지며 난리가 났고 남편의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게 울며 사과했고 그녀는 아들을 받아보라고 하셨지만 현재로서는 아직도 혼이 망쳐있는 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어서 혼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365일 응답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분노해도 깔끔히 무시해줘서 저는 기쁜 것 같아요. 얼마 후에 전 남편과는 완전히 남남이 될 수 있었고 이혼할 때 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죠. 그 집안은 완전히 망가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었고 그 이후에 전 남편은 재혼했어요. 우연히 겹치는 지인을 통해 그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하지만 웃긴 건 저 혼자 임신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때 나의 임신을 고인이 아니었을까 의심하기도 했어요. 아이는 애당초 혼자 키워냈지만 금세 이혼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